네, 안녕하세요. 파이썬 위드 챗 GPT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실시간 라이브 방송은 되게 쉽지가 않아서 녹화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어, 오늘은 챗 GPT를 이용해서 프로젝트 생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상환경 셋업하고 시대갈 프로젝트를 정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홀릭스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답변하기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디스코드 채널, 제가 홀릭스 채팅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디스코드 채널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좀 더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 GPT 쓰는 방법을 조금 바꿨는데요. 일단은 질문을 할 때 영어로 질문하는 것이 답변이 좀 더 빠르고 잘리지 않고 거의 다 출력을 해주는 것 같아서 하나는 번역용 채팅 하나를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파이썬에 대한 질문을 하는 채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편안하게 한국어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로 번역해달라고 하면 간단하게 영어로 번역을 해주니까 해당 질문을 복사를 해서 그, 이렇게 질문을 하면 간단하게 영어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비기너로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질문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우선 IDE를 인스톨해야 되고 그 IDE 중에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파이참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해줬는데 저희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파이썬을 인스톨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사이트에서 인스톨 버전을 다운받아서 했었는데 그 윈도우즈 11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앱스토어에서 다시 설치가 돼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앱스토어 버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반적인 튜토리얼 가지고서 공부를 해라.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간단히 건너뛸 거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코드 작성하는 것을 연습해라.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프린트 메시지를 이용해서 스크린에 뭔가를 써봐라. 지난 시간에 헬로 월드 출력하는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봤고요. 그다음에는 베이직 데이터 타입. 이 부분도 그냥 코딩을 하면서 그때그때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질문하면서 그러니까 챗 GPT에 질문해서 답변 듣고 이해하는 형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예, 이 데이터 타입,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트먼트, if 스테이트먼트, 뭐 루프에 관련된 거, 이렇게 프로그램 플로우를 제어하는 코드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베이직한 부분을 계속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펑션을 선언하는 방법. 그러니까 파이썬도 클래스라는 걸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단 스크립트. 근데 스크립트를 반복해서 쓸 때 좀 더 쓰기 쉽게 편하기 위해서 펑션이라는 걸로 묶을 수 있는데, 펑션을 어떻게 디파인 하는지 그걸 배우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파이썬 굉장히 기초적인 거를 이런 순서대로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파이썬을 인스톨했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인도지 했어. 그리고 첫 번째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싶어. 그리고 가상환경을 쓰는 게 좋다고 들었어. 어떻게 가상환경을 셋업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가상환경은 그러니까 파이썬 환경을 격리시켜주는 아주 좋은 툴이다.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작업할 때 각각 다른 디펜던시와 다른 패키지를 사용할 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가상환경을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환경을 이제 셋업하는 설명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잠깐 내려가서 가상환경을 만들기 전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터미널에 넣는 명령이
예, 이런 식으로 윈도우즈 환경이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좀 넘어가서 그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해야 하는데 뭘 해야 되냐. 근데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거는 간단하죠. 터미널하고 프로젝트 디렉토리로 가서 어, 디렉토리를 먼저 선택해라. 사용할 디렉토리를. 여기부터 시작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사용자 디렉토리 내에 워크스페이스라고 저희가 이제 디렉토리 하나 만들었어요. 연습하느라고 생성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디렉토리별로 생성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간단하게 그러니까 파일럿 디렉토리를 생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일럿 프로젝트 생성을 하고요. 이제 이 디렉토리가 우리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가상 환경을 생성을 할 겁니다. 가상 환경을 생성하는 방법은 터미널을 연 다음에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가서 이 명령을 실행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터미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명령 프롬프트, 코맨드 창, 또 하나는 파워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터미널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한 거를 실행을 해보면,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처음 여시는 분은 이 디렉토리 폴더가 닫혀 있을 건데요. 폴더. 처음 열었을 때 이런 모양이죠. 그렇죠? 이제 프로젝트를 위한 폴더를 오픈 폴더 메뉴를 이용해서 생성한 프로젝트 폴더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써보시면 맥이 훨씬 편합니다. 개발하기. 윈도우즈가 점유율을 계속 잃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열었고 그 다음에 터미널을 여는 방법은 여기에 터미널 메뉴를 이용해서 뉴 터미널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파워쉘로 열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커맨드 창으로 열고 싶으시면 여기서 커맨드 창으로 여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터미널 종류가 꽤 여러 가지가 있고 뭐 터미널에 대한 옵션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 파워쉘이고 거기에서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된다고 되어 있죠. 보시면 파이썬 그러니까 처음에 해보신 것처럼 터미널 내에서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하면 전역으로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다시 한번 해보면 네, 지금 보시면 파이썬 3.10.9라는 것이 이 실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명령어를 파이썬 스크립트를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실행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실행하고 있는 파이썬의 실행 파일 경로가 어디인지 알고 싶으면 input라는 명령어를 써서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sys라는 라이브러리는 시스템 라이브러리여서 파이썬을 설치할 때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import sys 하면 이제 sys 라이브러리를 가져온 거고 sys 라이브러리에 있는 특정 값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sys 라이브러리에는 executable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executable 시스점 하고 뒤에 이제 가져오고 싶은 값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변수라고 하는 건데 sys라는 오브젝트에 executable이라는 변수에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 보면 됩니다. 보시면 얘는 이제 앱 데이터 밑에 마이크로소프트 밑에 윈도우즈 앱이라는 경로에 있는 파이썬을 executable로 쓰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전역으로 설치된 파이썬이 실행되고 있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터미널에서 지금 이 파이썬의 명령을 내리면 요 경로에 있는 파이썬, 그 다음에 이 경로에 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상 환경이란 건 뭐냐면은 이렇게 전역으로 돼 있는 파이썬에서 실행을 하면 뭐 모든 프로젝트의 라이브러리들이 다 이 경로에 설치가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프로젝트는 같은 라이브러리지만 뭐 좀 낮은 버전, 어떤 프로젝트는 같은 라이브러리에 좀 높은 버전 이런 걸 써야 되다 보니까 그 충돌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가상 환경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위한 가상 환경을 생성해 보려고 합니다. exit라는 명령을 이렇게 쓰시면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 여기서 얘기하는 명령어는 파이썬에 -m이라는 파라미터를 줘서 env라는 모듈을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모듈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썬의 모듈을 바로 실행시켜라. 그때 사용하는 파라미터가 -m. 그다음에 네 번째는 environment name을 주면 그 이름으로 가상 환경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아무거나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python -m 그다음에 venv라는 모듈을 실행시킬 거고 environment name은 pilot env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왼쪽에 예, 이렇게 새로운 폴더, 파일럿 env라는 폴더가 생기고 여기에 뭔가 막 파일들이 생기죠. 지금 이 venv라는 모듈이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파이썬 코드들을, 그러니까 실행 파일들을 이렇게 복사를 한 겁니다. 구조를 간단히 보면 include라는 게 하나 있고 지금 비어 있죠. 그다음에 live라는 폴더 안에 또 사이트 패키지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뭔가 막 있습니다. 이 사이트 패키지가 그 라이브러리들입니다. 라이브러리들, 모듈들. 이거는 이제 파이썬 설치했을 때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패키지들이죠. 그래서 PIP라는 것도 있고, 패키지, 셋업 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크립트라는 폴더 안에 가면, 파이썬 실행 파일이 복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터미널에서 요 파이썬 환경을 쓰겠다라고 이제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글로벌 파이썬을 가지고 요 모듈을 실행을 한 거고요. 이 터미널에서 이 가상 환경을 쓰려고 하면 이 activate라는 걸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포팅 파일들, 익스큐션 파일과 서포팅 파일들이 디렉토리에 생기고 그리고 나면 버추얼 환경을 액티베이트 해줘야 되는데 그 액티베이트라는 명령을 가지고서 해주면 된다.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만든 가상환경 폴더명이죠. 그 밑에 스크립트 밑에 액티베이트. 그래서 이 터미널에서 점 슬래시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 파일럿 인바이러먼트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스크립트에 액티베이트 실행시켜주면 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일럿 인바이러먼트라고 앞에 가상환경 이름이 붙으면서 터미널이 이 가상환경을 쓰는 걸로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코드, 액티베이트 코드를 잠깐 보면 이 액티베이트도 뭔가 스크립트죠. 그쵸? 여기 뭐 좀 자세히 보면 얘는 이제 OS 환경에 따라서 어떤 거 예를 들면 커맨드면 배치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파워쉘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윈도우즈 커맨드 프롬프트 터미널이면 액티베이트 배치를 실행을 하게 되고 파워쉘인 경우 activate.ps1이라는 걸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activate ps1 보면 실제 이 터미널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크립트가 또 이렇게 파워쉘 스크립트입니다. 이거는 파워쉘 스크립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상 환경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윈도우를 처음 세팅하시고 요거 명령을 실행시키면 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뜨거나 에러 메시지가 뜰 거예요. 어,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액티베이트 되면 액티베이트 돼 있는 가상환경명이 이렇게 붙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파이썬이라고 실행을 해보고 아까 실행 경로가 뭔지 알아보는 import sys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executable 값을 알아보는, 지금 보신 것처럼 가상환경 안에 있는 파일럿 인베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이썬이 실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맞게 가상환경이 세팅이 된 거고요. 다시 나와서 얘를 가상환경을 원래 터미널 환경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deactivate 설명이 deactivate 설명이 짧았네요. 제가 그 앞에서 물어본 거에 보면 deactivate 할 수 있다.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그거를 deactivate라는 명령을 실행시켜서 그래서 이 안에서 deactivate라는 걸 하면 보면 이렇게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파이썬을 다시 실행시켜서 import sys.scriptable 보시면 전역에 있는 파이썬을 실행하는 걸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액티베이트를 실행시켰을 때 에러가 나시는 분들은 그 에러 메시지를 보시면 대부분 아마 보안 오류일 겁니다. 왜냐면 디폴트 값이 파워쉘에서 그 파워쉘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액티베이트를 실행시키면 이 파워쉘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워쉘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없다는 에러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set 파워쉘 보안 오류 보통은 이제 개발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구글 검색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GPT를 쓸 거니까 사실 GPT에 물어봐도 되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 관련된 걸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미 많이 올려놨어요. 많은 분들이 이슈가 있어서 보면은 이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시큐리티 익셉션 발생했을 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서 그 파워쉘의 현재 익스큐션 폴리시 값을 unrestricted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set 명령을 써서 바꿀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unrestricted여서 저게 실행될 건데요. 상태값을 알아보는 방법은 지금 여기 set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get 해서 무슨 값으로 되어 있는지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다. 보시면 set 대신에 get 그럼 저는 이미 unrestricted로 돼 있고 아마 여러분들은 저게 restricted로 돼 있을 겁니다. 이걸 처음 실행하시는 분은 그러면 아까 그 검색 결과에 있는 것처럼 여기 윈도우즈 파워쉘을 실행을 하는데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관리자 권한 왜냐하면 그 세팅을 바꾸려고 하면 관리자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파워쉘을 실행을 하시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get executable policy 그래서 저 터미널에서 다시 한번 값을 한번 조회해 보고요. execution policy unrestricted set execution policy를 restricted 그러니까 저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바꾸면
정말 바꾸겠냐고 물어봅니다. 왜냐면, 파워쉘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해킹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파워쉘 스크립트를 다운로드하고 실행할 수 있게 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 해킹 툴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 개발 컴퓨터에서는 이런 보안 권한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개발용 컴퓨터랑 본인이 뭐 다른 금융거래나 이런 걸 하는 것들은 분리해서 쓰는 게 조금 안전하기는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제한을 바꿔볼게요. 에러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yes 바꾸고 다시 설정된 값을 가져와 보면 예, 지금 리스트로 바뀌었죠. 바뀐 상태에서 이게 바로 적용이 될 때도 있고 터미널을 다시 열어야 될 수도 있는데 예, 지금 바뀌어 있네요. 바뀌어 있죠. 여기서 액티베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 실행하면 된다 그랬죠. 점 역슬래시 하면 현재 디렉토리를 말을 하는 거고 현재 디렉토리 밑에 파일럿 인바이러먼트 밑에 스크립트 밑에 액티베이트 네 이렇게 해보면 얘가 이 파일 파워쉘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리스트릭트 모드이기 때문에 보안 이슈가 있어서 이런 에러가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발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이렇게 써있지 않는 에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이런 걸 해결하는 건 대부분 이제 구글 검색을 하는 겁니다. 이 에러 메시지를 검색을 하면 누군가가 물어봤고,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해놓거든요. 저는 이제 GPT에 한번 물어볼게요. GPT가 이런 걸 잘 하는지. 그리고, 제가 해보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파워쉘에서, 영, T, H, 할 때,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해? 음, 음, 다시 세션에서 보면, 뭐라고 답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네, 약간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지금 저희가 방금 해본 명령어를 그대로 제안하고 있죠. get execution policy를 파워쉘에서 실행해봐. 그래서 폴리시가 restrict든지 unrestrict든지 확인을 해보면 만약에 요 퀄리티 커맨드 set execution policy unrestricted를 이용해서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바꿀 수 있어 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activate PowerShell 스크립트를 실행해봐 라고 돼 있죠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검색을 하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이 에러가 났을 때 실행해보고 restrict인 경우 set policy를 이용해서 unrestricted로 지금 여기서 에러가 난 이유는 에러 메시지가 뭐냐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지 않은 파워쉘 터미널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했던 터미널에서 얘를 unrested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보안 경고가 다시 한번 뜨죠. 바꾸겠다라고 하고 다시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서 다시 get 해보면 예 unrestricted 바뀌었고 터미널 가상환경 터미널을 액티베이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가 된 거고요. 이 디렉토리에서는
이 디렉토리에서 이 가상 환경으로 액티베이트해서 이 터미널에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헬로 월드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파일을 하나 생성하면 되는데 파일을 일단은 메인이라고 하고 확장자가 py여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파이썬에서는 파이썬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모듈이거든 이제 용어로.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실행할 스크립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print hello world 그리고 지금 이렇게 뜨는 건 저장이 아직 안 됐다는 거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S를 이용해서 저장하셔도 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지금 클리어로 해서 터미널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쟤를 실행하는 방법은 파이썬 모듈명 그 다음에 파일명 모듈명이죠. main.py 이렇게 해주시면 저 main.py라는 스크립트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hello world라는 거를 프린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파이썬 프로젝트 폴더 생성하고 가상 환경, 이 챗 GPT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세팅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팔로 프로젝트로 뭘 할 건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조금 찾아봤어요. 어차피 이게 약간 실험적인 모임이고, 그러니까 찾아봤는데 그 오픈 AI 사이트에 가면 사용할 수 있는 API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픈 AI 사이트에 가서 API를 선택을 하면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API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요거를 조금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얘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일단은 게스타티드 저는 이제 사인업을 이미 구글 계정으로 했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네 이렇게 이제 로그인 했고 지금 보면 업그레이드 하라고 이렇게 떠 있죠. 네,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하기 전까지는 프리 버전으로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프리 버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는 이렇게 결제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쭉 해야 되고, 그, 그, 이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그 API 키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큐리티 키를 생성을 해서 그거를 우리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써서 이 오픈 AI가 제공하는 API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제일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프리 버전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API들을 보면 텍스트 자동 완성, 그 다음에 코드 자동 완성. 그러니까 이거 갖고서 이제 파이썬 코드를 자동으로 완성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 그 다음에 파인 튠 여러 가지가 있고, 그 API를 쓰는 튜토리얼도 있고, 보시면 더 많은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챗GPT 퍼블릭으로 프리로 공개된 요 어플리케이션도 사실은 내부에서 오픈 API에서 자신들이 만든 그 API들을 이용해서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여기 API 이 예제가 굉장히 많은데 예, Natural Language to Open API 뭐 이런 거를 이용을 한 거죠. 한번 들어가 보시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게 있어서 이 API를 호출하는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이 오픈AI에서 제공하는 이 UI 가지고 API를 써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모델이라는 것이 그 튜닝해 놓은 그 모델들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GPT-3로 튜닝해 놓은 여기 보시면 다빈치 3는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그러니까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많이 알고 있는 애고, 이 밑에 있는 걸 자세히 보시면 약간씩 교육시켜 놓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대신에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스트레스가 뭐고,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알고 있는 내용이 적은 대신에 굉장히 빠르게 답변을 해.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 API를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려고 하는 건 그거고요. 두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